세계의 흐름을 읽는 투자 인사이트, 인사이트원입니다. 이 채널은 글로벌 뉴스 속에 숨어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환희 속에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출 신기록을 매달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유리성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각 워싱턴 DC의 무역 대표부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검은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에 대한 규제 문제가 아닙니다. 할 말은 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경 노선과 미국 우선주의의 화신 트럼프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2026년판 경제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인사이트원에서는 3월 8일이라는 운명의 날까지 남은 타임라인을 낱낱이 파헤치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모든 전쟁에는 도화선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도화선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밤에 일어난 쿠팡 데이터 유출 사고였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인 3,300만 명의 이름, 주소, 상세 주문 내역이 앱상에서 타인에게 노출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급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방치하는 기업에 이 땅에서 사업할 자격은 없다. 회사가 망할 정도의 제재를 검토해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쿠팡 본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방치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엮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지점부터 눈썹을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유감이지만 왜 유독 미국 자본 100%인 쿠팡에게만 사형 선고급 잣대를 들이대는가 라는 의구심이 워싱턴 정가에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쿠팡 코리아의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를 증인이 아닌 죄인으로 대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답변을 할 때마다 말을 끊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저스 대표, 당신 앵무새야?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해? 여기가 당신네 나라인 줄 알아? 한국 국민이 우스워? 당신 같은 사람들에겐 몽둥이도 아깝다.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미 대사관에 중계되었습니다. 미국인 대표를 향한 몽둥이 운운하는 발언과 인격 모독적 언사는 미국 정계에 한국의 반미 정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전달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위증 및 산재 은폐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은 로저스 대표는 결국 경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조사는 무려 12시간 동안 밤샘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 내의 사고 기록과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들이밀며 로저스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경찰의 논리는 산재 은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다. 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한 로저스의 항변은 나는 경영진으로서 법규를 준수했다. 이 조사는 내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수사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사실상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였습니다. 참다 못한 쿠팡의 최대 주주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투자사인 그린옥스 캐피탈과 알티미터는 2026년 1월 22일 미 무역 대표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청원서에 적시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의 보안 사고에는 침묵하면서 오직 미국 혁신 기업인 쿠팡만을 타깃으로 삼아 사법적 박해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미국 투자자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다. 미국 무역법 301조. 이것은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WTO를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린옥스는 단순히 쿠팡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은 이 사안을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소식이 들리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게 미 의회 증언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짐 조던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이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급격한 캠페인 확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마피아 소탕식 시장 질서 확립 의지가 미국 정치권에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월 23일 로저스 대표는 워싱턴 DC 의회 증언대에 섭니다. 그가 한국 경찰 조사에서 겪은 수모와 국회에서의 모욕을 증언하는 순간 미국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5% 관세를 확정지을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는 왜 3월 8일을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 무역법 302조 A항에 따르면 미 무역 대표부는 301조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린옥스 등의 청원이 1월 22일에 접수되었고 45일 되는 날이 3월 8일입니다. 이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동맹이 아닌 적대적 무역 상대국으로 분류됩니다. 워싱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미 조사 개시 결정문을 작성 중이며 보복 리스트의 1순위로 한국산 전기차와 HBM 반도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조사 좀 한다고 코스피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018년에 중국을 보십시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을 때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학살당했습니다. 조사 개시 발표 당일 상하이 지수는 3.78% 폭락했고 이후 6개월간 주요 기술주의 40%가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코스피 5천을 지탱하는 외국인 자금의 40%가 미국계 자금입니다. 3월 8일 조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매도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환율은 1,600원을 넘보고 코스피 3,000선 붕괴는 결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부는 이토록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교수는 오랜 기간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며 강력한 반미 담론을 형성해온 인물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쿠팡 압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국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주 외교를 강화하려는 이념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집행이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한미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강대강 충돌의 피해는 고스란히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들고 있는 서민 투자자들과 국민연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을 망치려 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예뻐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측 가능한 법치와 한미 동맹의 신뢰입니다. 3월 8일 미국의 301조 조사가 시작되어 우리 증시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외교 실패를 자초한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트원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3월 8일 대한민국 경제가 폭풍에 휩싸일지 아니면 기적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그 결과를 같이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내일의 기회로 인사이트원이었습니다.